예, 이번 시간은 로만자 그쵸? 정보 입력 표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제 착시 현상들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지각과 관련한 현상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동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매틱 무브먼트. 자동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자동 운동.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 아니에요. 스스로 자체 움직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착시입니다. 모두 착시. 착각.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두운 방에, 그렇죠?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광원점. 여긴 다 어두워. 다크해. 근데 밝은 점이 하나 있어. 이게 낫겠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이게 어두워요, 지금. 그러지 말고, 진짜 어둡자. 진짜 어둡게 해볼게요. 예, 진짜 이게 어두운, 그쵸? 그려볼게. 와, 더 구운 거 없나? 있네? 이렇게, 진짜 어두워요.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어두운 방이 있어요. 우와, 예.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방에 지금 보여요, 이거? 하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광점을 응시 쫙 하고 있으면은 되게 조그매요. 요걸 딱 응시하고 있으면은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거를 자동 운동이라고 해요. 자동 운동.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비행기, 옛날 파일럿 같은 경우에, 비행기 같은 경우에 낮에는 눈이 부셔서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그때 발명이 됐죠. 레이반이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했죠. 그래서 레이반 선글라스가 유명해졌죠. 선글라스를 보급하고는 그 파일럿들한테 사고 위험성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야간에는, 주간에는 그랬고, 야간에는 저 점 때문에 어떤 점이 하나 있으면은 그 점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걸 쫓아가요. 다른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대책이 뭐냐 하면 섬광이에요, 섬광. 이 섬광은 전멸이라는 뜻이에요. 전멸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건물에도 여러분, 이 불빛이 있는데 반짝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고가다리나 여러 가지 송전탑 이런 데 보면은 불빛이 켜져만 있어요? 아니죠. 반짝. 그래야지 인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대책이 섬광입니다. 그래서 발생 조건을 보면 이 광점이 작을 때, 크면 안 헷갈려요. 작은 점일 때 광점이 그래서 작아야 돼요. 광점이 작을 것,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 소광점이라고 그랬잖아, 소광점이라고. 그렇게 되고, 빛의 강도가 작을 것. 그리고 이 점이, 이 불빛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헷갈려요. 사람 입장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강도가 작을수록 좋고, 시야의 다른 배경이 어둡다는 거죠. 배경이 어두울 것, 그 대상이 단순할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하시고, 광점이 작다는 얘기는 빛의 강도가 작다는 뜻과 동일한 얘기도 돼요, 사실은. 광점이 작다는 거는 빛의 강도가 작을 것과 동일한 얘기도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 이번엔 유도 운동.
induced 모먼트, 유도 운동. 이것도 착시인데 뭐냐면 이런 거죠. 움직이는 차량 사이에서 나는 정지해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 차가 나가는 것 같아갖고 브레이크 밟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더 세게. 이런 거죠. 정지선에 다 같이 서 있었어요. 저랑 차랑 서 있었는데 브레이크 밟고 제가 멍 때리고 있는데 양쪽 차들이 다 가요. 순간적으로 저는 제 차가 후진하고 뒤로 미끄러지고 있다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더 꽉 밟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도 운동이에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유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도 운동이라 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뭐 구름 사이에 달이 볼 때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죠? 구름이 정지했고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연 운동. 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가현 이랬잖아요. 가연 운동은 겉보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어페런트 무브먼트, 이게 겉보기 운동이에요. 같은 뜻이고요. 가짜가 뭐예요? 가짜 할 때 가고요. 현은 보일 현자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보이는 운동이에요. 겉보기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움직이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의 그 필름 같은 경우에, 영화 필름 같은 경우에 딱 컷 이런 걸 찍어갖고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우리 눈은 움직이는 걸로 인지를 하잖아요. 딱 찍으면은 이제 그런 것처럼 24프레임인가? 그렇죠? 그래서 초당 24프레임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런 가연이야. 가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톱돼 있던 게 스톱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움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연 운동에는 가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 운동, 유도 운동도 여기에 포함되고 또 뭐예요? 자동 운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책 강의로 볼 때는 그 구분해 놓은 책도 있고 구분해 놓지 않고 저 일부분으로 놓고 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연 운동이 책 강의로는 다 포함한다. 가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운동이나 유도 운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고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알파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딴 건 뭐 다 모르겠고, 알파 운동은 밀러 라이어 착시 현상과 그 얘기를 한다. 이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파이 현상 뭐냐면 각주에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서 불빛이 반짝거리고 여기서 불빛이 번갈아 반짝이잖아요.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얘가 반짝이다 번갈아 반짝이면은 그걸 파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파이 현상. 그 뜻이라는 걸 각주에 얘기를 했고, 다른 것도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건데, 스트로보코빅, 예. 스트로보코빅 운동이 있고 스트로보 효과가 있고 그래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얘는 V고 얘는 B예요. 쟤는 V고 얘는 B인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보겠습니다. 운동과 효과.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무브먼트와 이펙트인데, 얘네들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내심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두 개가 혼용해서 쓰니까 크게 개시치 마셨다가 딴 답이 없을 때 고르실지언정 요거를 구분하지 않고 잘못 쓰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구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두 개를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 엄격한 의미에서 잘못된 경우인데 보겠습니다. 이 스트로코빅 운동, 무브먼트, 이건 뭐냐면 초당 24프레임으로 찍으면은 얘네들에게 하면 눈의 착시가 잔상이 남아갖고 연속된 동작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죠,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인다, 그 뜻입니다.
이제 스트로빙 효과를 얘기할게요. 스트로빙. 이건 B입니다. B. 스트로브 효과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 영화예요. 이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Now you see me. 부제가 마술사기단.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마술쇼를 하는데 딱 하는 순간 빗방울들이 내리던 빗방울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눈속임인데 조명과 프레임에 대한 눈속임인데 그래서 가끔 여러분 보면은 바퀴가 역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빗방울이 아니면 샤워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보통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어두운 조명에서 조명 수와 녹화되는 프레임에 따라서 그 순간이 연속된 동작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스트로보 효과, 스트로코빅 이펙트라고 한다. 스트로빙.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을 하셔도 V와 B를 정확히 구분하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건 운동이 아니죠. 얘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얘는 효과죠. 운동이 아니에요. 빗방울은 제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효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무브먼트냐 이펙트냐를 구분하시고 근데 구분 안 하고 쓴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되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쵸 두 개 이렇게 얇다면 비슷하게 보자. 이번 착시 현상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착시 현상은 맨날 시험에 나요. 주로 시험에 나는 건 뭐다? 얘네들 직접적으로 이름을 물어봅니다. 어떤 착시인지. 근데 이거는 공통성이 없어요. 다 사람 이름이에요. 발견한 사람들 이름 모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방향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착시는 뭐냐면 포겐도로브 착시인데 여러분 딱 볼 때 이 선이 이쪽 선이 이 두 개 중에 어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는 요거랑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결해 보면은 밑에 선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가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헷갈려요. 이거를 착시라고 그래요. 실제 그래서 보면은 이 위에 선이랑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에 선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포겐도르프 착시라고 그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젤러 착시라는 건데 근데 듣기만 하셨어요. 저절로 암기는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게 다 평행한 선들이에요. 가로선들은. 근데 사선을 이렇게 금으로 함으로 해서 평행하지 않게 보이죠. 이쪽이 벌어져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쪽이 벌어져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젤러 착시라고 합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지금 착시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다음엔 크기 착시를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났어요. 방향 착시냐 크기 착시냐. 이번 크기 착시입니다. 폰조 착시 딱 볼게요. 위에 선이 더 커 보여요? 밑에 선이 더 길어 보여요?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이죠? 사실은 길이가 똑같아요.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이죠? 이걸 폰조 착시라고 그러고요. 밀러 라이너 착시는 뭐냐면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여? 밑에 선이 더 길어 보여요?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이죠? 실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로 인해서 길이가 달라 보이는 걸 이거를 밀러 라이너 착시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실 건 얘는 알파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안겨 놓으세요. 앞뒤 가리지 말고 요 밀러 라이너 착시 얘는 알파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티티너 착시, 에빙하우스 착시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원 중에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이쪽이 더 커 보이죠. 이게 대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얘는 얘보다 작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커 보이세요? 이쪽이 더 커 보이죠? 이쪽이 더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착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이걸 외워야 돼.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포겐도로브 착시는 여기 선이 포개져 있죠. 그래서 포겐도로프입니다. 다 앞에 이니셜, 제일 앞에 있는 영문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젤러 착시는 뭐냐? 젤러 착시는 Z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젤러 착시예요. Z가 보이시죠? 그래서 젤러 착시입니다. 예, 젤러. 이 우므라우트에 오자의 요 위에 우므라우트라고 그래요. 이건 오 우므라우트. 또 밀러에서는 U는 뭐예요? U 우므라우트예요. 독일어라고 그렇습니다. 젤러. 이거는 그래서 그 왜라고 발음하면 되고 이거 U잖아. U. 밀러. 그렇죠? 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밀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건 알 필요 없고. 다음 이제 폰저 착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폰저 착시는 P잖아, 그렇죠? 그래서 P를 여기서 가져옵니다. 밀러 라이너는 사람이 둘이죠. 밀러와 라이너. 그래서 뮬러와 라이너 두 줄입니다. 밀러와 라이너 두 줄입니다. 밀러 라이너 착시 이렇게 하시죠. 밀러 라이너 착시. 다음 보겠습니다. 티처너 착시, 에베너거 착시인데 여러분 이 티치를 무슨 뜻인지 아세요? 티치가 영어로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일단은 티치가 땅꼬마라는 뜻이에요. 땅꼬마. 약간 소고 비슷한 거죠. 땅꼬마라는 뜻이에요. 티치가. 이 보시면은 얘가 조그만 원들, 땅꼬마들한테 감싸 쌓여져 있죠. 삥 둘러싸여 있죠. 삥. 그쵸? 그래서 이걸 티체너 착시고 에빙하우스 착시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다 사람 이름이에요. 땅꼬마들한테 삥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티체너 착시, 에빙하우스 착시라고 합니다. 지금 다 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원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삭제를 한 게 그렇죠? 델 베프 착시입니다. 델 베프 착시. 다 이니셜 갖고 처리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암기 되셨잖아. 그렇죠? 제가 암기 시켜드린다고 그랬잖아. 예. 일단 복습 한번 하시고, 뭘로 가죠?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제가 웬만해서 뭐 저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그냥 해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암실 내에서 정지된 장비 응시가 있으면 움직이처럼 보이는 것 자동 운동이라고 한다. 맞죠? 우리 했었잖아. 그치? 뭐죠? 오토매틱 무브먼트. 그렇죠? 오토매틱 무브먼트. 쉬운 조건 일단 보겠습니다. 광점이 커야 돼? 작아야지. 소광점이라고 그랬지? 틀렸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강도가 작죠? 세기가 작습니다. 광의 강도가 세기인데 나중에 구분이 될 겁니다. 크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광의 크기가.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워야죠. 그렇죠? 어두울 것, 다크할 것 틀렸고. 대상이 간단해야죠. 복잡하면 안 되죠. 그리고 눈부심과 조도가 커야 돼요? 아니죠. 지금 이게 다 같은 강점이 작으니까 눈부심도 적고 조도도 작죠. 예, 이해되셨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막 나오지.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길이의 착시가 나오는 거죠. 길이의 착시. 이게 뭡니까? 그죠? 어느 게 더 길어 보여요? 밑에 게 더 길어 보이죠? 아까 제가 보여줄 거 위에 게 더 길어. 이거 뭡니까? 두 줄이죠. 뮬러 라이너 착시. 얘죠. 뮬러 라이어 착시. 뮬러 라이어 착시는 뭐랑 관계 있었어? 이거 계속 하라고 하죠. 알파 운동. 그렇죠? 알파 운동. 유도 운동 착시가 뭐였어? 그렇죠? 유도 운동 착시가. 그치, 갑자기. 구름이 고정되어 있고 달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쵸.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멈춰있는 내가. 그리고 유도 운동, induced 그런 거고. 파이 운동은 뭐였죠? 그렇죠. 두 개의 성광이 있는데, 그쵸. 왔다 갔다, 얘네들이 번갈아 번쩍이면은 얘가 뭔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종의 뭐라 그럴까? 스트로프코빅 무브먼트, 이런 것처럼, 그쵸. 그 영화에서 찍는 그런 것처럼 그런 착시, 가연운동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동운동 착시, 이건 뭐죠? 아까 했었잖아. 그렇죠? 광점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비행기들이 야간에, 얘가 이제 비행기 같은 거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게 뭐 적기인 줄 알고 쫓아갈 수도 있고 아군기인 줄 알고 쫓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고정된 불빛이었어. 그래서 꼬라 박아서 추락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있고 스트로코빅 운동, 그렇죠? 이거 운동입니다. 스트로보 코스빅 운동. 이게 이거 내가 그랬잖아. 스페링 한글로 하면 똑같아. 그래서 이 운동으로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보는 결국엔 뭐야? V였던 거죠. 그렇죠? 이게 뭐지? 요게 파이 운동이 사실 파이 운동이랑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 하면 24프레임을 해갖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 운동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펙트인지 운동인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스트로크업이.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쫙 보겠습니다. 길이가 어느 게 더 길어 보여? 위에 게 길어 보이죠? 딱 보는 순간 우리 느낌이 뭐죠? 어떻게 했었지? 이랬었잖아. 아, 폰조네. 그렇죠. 그렇죠. 느낌 딱 오죠? 포겐도르프 뭐였죠? 아, 이거였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느 결랑 연결돼. 이거 포개져 있는 포겐도르프다. 밀레나이어 뭐였지? 아, 이거네. 그쵸. 이거나 어느 게 긴가 하는지가 밀러와 라이어 이렇게 얘기했었고 폰조 했고 티체너 이거 얘기했었잖아. 티치 그죠. 땅꼬마가 삥 둘러싸 있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큰 거에 둘러싸인 놈이 있었고 이거에서 짠 거에 둘러싸인 놈이 있었잖아. 그래서 짠 거에 두면 더 커 보인다. 티체 땅꼬마한테 둘러싸 있잖아. 그래서 에빙하우스 착시 이랬잖아. 삥 둘러 있잖아. 땅꼬마한테 빙 둘러져 있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20일 266. 아이고 저라. 예 그렇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얼핏 보기에는 뭐랑 연결된 것처럼 보여. 그렇죠. 위에 거 C랑 연결 AC로 보여요. 보이기는. 가현은 겉보기는 AC로 보여요. 근데 실제는 뭐야? 자대고 해봐. 그러면 이제 A, B였던 거죠. 이거 뭐야? 포개져 있지? 뭐지? 그쵸. 포겐도르프죠. 딴 거는 다 했습니다. 젤러 해볼까? 젤러 G네. 아, 이거였구나. 이거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원래 평행인데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젤러. 제가 얘기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A에서 C가 실제로는 같다. 이런 영웅은 뭐냐? 아, 이거 나오네. 밀러와 라이어. 그쵸? 나왔습니다. 늘 나오죠, 늘 나와. 지겹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거 같은 게 뭐냐? 크기 착시와 방향 착시. 이거 제대로 물어봤어요. 방향 착시로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다이렉트 전에는 그냥 뭐 하나 물어보고 이게 뭐야? 이름 명칭 물어봤어요. 이건 다 알아야 돼. 뮬러 라이어 착시부터 볼게요. 뮬러 라이어 착시 뭐였어? 그렇지, 이거였네. 그쵸? 이거였고, 그쵸? 이건 뭐예요? 크기 착시죠. 크기 착시예요. 폰저 착시 보겠습니다. 폰저 착시는 뭐였어? P, 그쵸? 그쵸? 이것도 크기 착시네. 그래서 폰저 착시도 맞고, 그쵸? 다 크기 착시야, 크기 착시. 에빙하우스 착시, 그쵸? 땅꼬마가 삥 둘러싸 있어. 그쵸? 뭐였지? 이렇게 돼 있고,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큰 거에 둘러싸인 게 있고, 땅꼬마한테 둘러싸인 게 있었잖아. 그쵸? 이건, 그래서 티체너 착시라고도 하고, 그쵸? 그리고 에빙하우스 삥 둘러싸여 있어, 티체. 그쵸? 그래서 에빙하우스 크기 착시 맞고요. 이거에서 약간 델리트 시킨 게 있었지.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큰 원에 둘러싸인 거, 작은 원에 약간 삭제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크기 착시고. 포겐도르프 착시는 뭐야? 이거랑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포개져 있고 이건 뭐야? 방향에 대한 착시죠. 그래서 이건 방향에 대한 착시를 얘기하는 거다. 예.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해 보시고.